전 세계 56개국 3,700여 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출항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약 보름간을 여행한 뒤 다시 일본 요코하마로 돌아오는 이 여정은 예정대로라면 지난 4일 끝났어야 하지만 중간 기착지인 홍콩에서 내린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取材ですか？取材ですか？こっち中入れないんで、どうぞ。 탑승자 전원을 대상으로 뒤늦게 내려진 14일간의 해상 격리 조치. 선내 감염자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重病の人たちは放置されています。ですから医療的な措置が的確に行われているかは私たちは全く分かりません。検査については、1日の処理件数というのは一定の限界があり、 현재까지 선내 확진자 수는 모두 355명. 일본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전 세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탑승자 14명도 포함돼 있어 우리 정부의 고민도 큰 상황. 지난 13일엔 일본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일본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룸에선 방역 비상에 걸린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지금 많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일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29번째 확진자가 나왔죠? 네, 이 코로나19가 잠시 잠잠했었는데요. 82세 한국인 남성이 확진 환자로 판명이 되어서 현재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에 입원해 있는 중입니다. 네. 이 29번째 환자는 15일 오전에 11시쯤에 흉부불편감으로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네. 이 고대 안암병원 의사들의 이 기민한 대처로 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추가 실시한 결과 네. 확진 환자가 되었습니다. 예. 이게 방역 당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이 29번째 환자는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확진자도 접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온 중이고요. 그리고 밤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이 29번째 환자의 처도 아내분이요? 예, 아내도 이 확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방역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공식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확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게 확진이 되면 30번째 환자가 되는 건데 10시에 이 방역 당국의 공식 발표가 또 있으니까요. 그저 그 소식도 여러분도 확인을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루즈선을 비롯해서요. 참 심각해 보이는데 지난 13일에 첫 번째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일본 상황 지금 어떤가요? 네, 일본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가현의 80대 여성이 일본 내 첫 사망자로 나왔는데 이 사망을 하기 전까지는 확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사망을 한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을 한 케이스였고요. 이제 그 후에 역학조사관들이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70대의 사위가 도쿄의 택시기사였는데 그 택시기사와 지난달 18일에 신년맞이 뱃놀이를 했던 같은 행사 참가자 2명도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이 전파가 되었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크루즈선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5일 67명, 16일 70명을 더해서 확진자가 현재 355명인 상황입니다. 이제 배에 타고 있는 승객과 승무원이 3,700명이니까 거의 이제 10명에 1명꼴로 감염이 된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전원이 아니라 1,200명을 검사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제 아직 2,500명 정도에 가까운 승선자들이 검사가 안 된 상황이라서 이 확진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일본 요코하마 항에 크루즈선이 묶여 있는데 주말에만 13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확진자가 이제 350명을 넘겼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 크루즈선을 타고 있는 자국민들을 송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 한국인 승선자를 귀국시키기로 했는데요. 도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태 특파원. 네, 황현택입니다.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우리나라 분들도 타고 계신데 지금 이분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크루즈선에는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이렇게 한국인 14명이 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감염이 확인된 한국인 승선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인 중에 80세가 넘는 고령자는 없습니다만 배가 항구에 도착하고도 2주 넘게 발이 묶인 상태여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요코하마 영사관이 매일 전화를 걸어서 한국인 승선자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필요한 물품을 일본 측 검역관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양성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2주 넘도록 선상 감옥이라고도 이야기가 나오는 곳에서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발빠르게 전세기를 보냈다고 하죠? 네, 배 안에는 56개 나라 승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가장 먼저 움직였는데요. 어젯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던 미국 전세기 2대가 조금 전에 모두 이륙했습니다. 네. 미국인 승객 약 400명 가운데 일부 확진자를 제외한 300여 명이 드디어 일본을 떠나게 되는 건데요. 승객들은 이후에 미 캘리포니아주 공군기지로 가게 되고 또다시 별도 수용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될 예정입니다. 크루즈선에서 2주, 여기에 별도 격리 기간 2주를 더하면 한 달 가까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 밖에 현재까지 캐나다와 홍콩, 타이완 등도 전세기 파견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인 승선자들에 대한 귀국 방침을 밝혔는데 언제 몇 분이나 돌아오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오후에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인 승선자 귀국 방침이 일본 외무성에 전달됐습니다. 네. 현재는 승선자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귀국 의향을 다시 묻고 있는데요. 네. 한국인 승객 9명 가운데 일본 거주자는 8명, 아. 승무원 5명도 일본 연구자가 3명입니다. 아, 네. 한국에 사시는 분은 3분인 거죠. 예.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1차 조사에서는 일본 거주자를 포함해서 실제로 귀국 희망자가 있었는데 의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는 차원입니다. 정확한 규모가 나오면 일본에 보낼 구체적인 교통편과 시간 등이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귀국 이후에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확진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국내 격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14분 중에서 11분이 지금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이송되지 않는 승선자들은 그냥 배에 머물러야 된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상황이 돼 보이는데 일본 정부가 언제까지 선상 격리를 할 것 같으세요? 언제까지 계속하겠다는 건가요? 가장 빨라도 오늘 19일, 내일 모레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가토 일본 후생노동상이 NHK 생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파악되던 감염 경로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 사례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상 처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전원 조기 하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본 정부 잠복기 2주를 감안해서 오는 19일 하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승선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자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일본 내 확산 상황도 심각한 걸로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전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제도 6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연쇄 감염 의심 사례라는 겁니다. 특히 도쿄에선 감염이 확인된 택시기사가 유람선에서 열렸던 신년회에 참석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첫 사망자였던 택시기사의 장모를 포함해서 관련자 13명의 감염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일본 중부 와카야마현의 한 병원에서도 의사 부부와 입원 환자 등 5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전체 확진자 400명을 넘어 414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황현택 특파원 연결해서 도쿄와 그리고 일본 내 그리고 크루즈선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강 기자님, 지금 네. 보니까 19일에 이르면 지금 하선을 하겠다, 수요일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잠복기 2주를 채우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초기 대응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초기 대응이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그 예.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일단 본토 상륙만 막으면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안이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크루즈선 자체에서 바이러스가 대량 증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처 간과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3,000여 명 검사도 다 안 한 거고 네. 그리고 저희의 상식으로는 그러면 배에 타고 계신 분들 빨리 내리게 해서 네. 따로 격리하면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한 겁니까? 일단 하선을 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 초기에 정확하게 방침을 정하지 못한 탓이 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방역 당국의 검사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3,000명이 넘는 인원을 하선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못 하는군요. 예, 검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에 한해서 차근차근 검사를 하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예. 그 사이에 배 안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선내에서 좀 급속 확산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검역관도 감염이 됐고 10대 환자들도 네.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선내 격리가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위험했던 것인데 초기에 일본 방역 당국이 굉장히 오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크루즈선은 폐쇄되어 있는 환경인데다가 그렇죠. 또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3,600명의 이 승선자들이 밀접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바이러스가 쉽게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승객도 기저질환이 있고 또 면역력이 낮은 고령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60대 이상이 2,144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알다시피 코로나19의 감염자와 그리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에서 나오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예, 하여튼 뭐 일본 정부가 코로나를 막겠다고 했던 이 전략이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 본토 내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일본이 조금 대응하는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고 네. 좀 바뀌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아직 지역사회 유행 단계는 아니라던 후생 노동성이 감염 확대를 전제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은 예.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크루즈선에서 15일 67명, 16일 70명으로 이제 대규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네. 또 중국을 방문한 적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던 이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와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홋카이도, 지바현, 가나가현, 아이치현, 와카야마현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조금 의아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 하면 우리 지진 났을 때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모범적인 나라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일본도 신종 바이러스 유행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이 않고요. 예. 이제 한국은 2015년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는데 이제 일본은 그런 사례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준비가 이제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사회의 바이러스 공포는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네. 감염자와 또 사망자 사례가 나오면 일본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일각에서는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올림픽에도 예.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일본에 우리 교민분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좀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10일 이후에 확진자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며칠간 이제 네. 저도 어린이집 아이를 안 보내다가 보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맞아요. 안정된 분위기였는데 이게 확진자가 또 나왔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을 지나면서 일요일 날 29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방역 당국도 그에 맞춰가지고 이 폐렴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책의 의미는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코로나19가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네. 전제하고 대처를 하겠다라고 보인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행을 갔다 오지 않은 29번째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제 방역 당국의 대응이 좀 달라질 걸로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독감이라든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폐렴으로 이어져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네. 그 환자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본 다음에 네. 혹시 그분들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아, 정말 이번 한 주가 참 중요한 한 네, 주가 될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양구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